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주민 다 못 사는 거래요. 바람이 일고 밀려도 내가 한마디 다 못 살아. 조성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앞서 제가 오늘 진행 순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기업 국정과에 근무하는 소재산업담당 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옥계면 주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수는 재련소 본사에서 약 9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에 관련된 계열사는 고려아연, 영풍문고, 지원자 등 약 22개사의 시장의 약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70%의 아연은 철강제 표면 처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용융아연 도구 및 전기 도구에 쓰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분야의 완구 및 레저용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강릉시와 연품이 공동 실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을 내가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총 사업비 약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연풍이 강릉시 옥계 비철 재련소를 종합비철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 목적 및 배경은 인접한 옥계환과 영동선 철도 입지로 물동량이 아주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철금속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소재 산업의 집정화로 강원도 강릉 남부권 산업발전에 증대합니다.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릉시에서 의사를 가지면은 사실상 이 재련소 사업이 영풍만 있는 게 아니고 장강 재련소도 있고 대한민국에 한 두세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또한 농산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 또한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이 기업체가 왔을 때 과연 주민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없이 무조건 기업 유치만 해서 강릉시의 세수만 높이겠다는 그런 아주 아니란 생각이 저희 옥계면 및 5천 명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강릉시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공론으로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는 건 상당히 지금도 가서 관심하시고 거기 가면은 장강 재련소 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4km 반경의 갈대밭을 그나마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 돈으로, 우리의 세금이죠. 국가 돈으로 지금 이 반경, 굴뚝에서 반경 1.5km를 작년부터 매수도 갔습니다. 허허벌판 황무지 갈대밭입니다. 이런 기업체가 앞으로 세금 고갈돼서 앞으로 반경 4km까지의 토지를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 돈이 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반경 1.5km에서 4km까지는 연차적으로 이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재련소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강릉시에 하고 있는 행정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풍의 임원들이 오셨으니까 영풍 임원들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영풍에서 원료 정광석을 생산하지 않고 호주나 칠레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입해 들어오는 걸 동해항에서 열차, 하차까지 씹은 거리가 약 한 2km 됩니다. 2km에 저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차를 해서 석포까지 운반하는 건데요. 이번 강원 상지대학 교수가
작년 12월 달에 그 47군데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채취했을 때 그 시료 중에서 22명에서 아연이 기준치에 16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국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에 6.5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영풍의 임직원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고, 영풍의 사장 같으면 지금 동해시에 가서 주민의 환경, 건강검진을 하고 동해시에 훼손된, 오염된 땅을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 이걸 좀 해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공청회를 하고 있나 이겁니다. 나 거기서 진짜 울분이 터집니다. 지역 주민이 원룸뿐만 아니라 아왕산 가스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영풍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서포는 지금 대관령보다 보수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관령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대관령보다도 고시된 서포에서 아왕산 가스가 날아가도 그쪽에는 두타산 쪽에서 내려가는 게 물질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민가가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전체가 민가가 불러있는 우리 중소도시인데 여기에다 가스를 배출시켰을 때 우리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도 강릉시에서 주민의 마음을 이주시켜주고 필요한 영평의 땅이 해당된다면 반경 1.5km든 2km든 모든 걸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땅 그만큼 일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주민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농작물을 먹을 수 없고 수산물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여기까지 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난 그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답변 먼저 드리고 또 다음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태일 선생님께서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하는 그 걱정이 전체 지역 주민들의 걱정하고 똑같아. 그리고 또 저희 시 공무원 입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영풍 관련 부분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역 주변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부분 이런 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서 본 거는 저희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반 그 부분이겠지만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농작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피해가 없다. 이걸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방위구에 나오는 물을 직접 먹기까지 했습니다. 보고 거기 석포의 그 부분이 그 1200만 경상북도의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인데도 불구하고 방류수를 내보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낚시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그 우리 대표자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안전한 걸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했고 우리 그 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농작물이 피해했다면 유치 안 하죠. 유치 안 하는데 그런 걸 갖고 어떻게 유치합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장항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말씀도 있겠지만은 오래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 그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렇게 그 운영해온 그런 제도수가 아니었나 옛날 구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 그건 오래전에 폐쇄된 부분이고 그것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특히 이 5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상당히 유기농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또 농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 피해 같은 거 절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할 그런 예정이 있고 그 특히 남북권을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도 관광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균형 있게 좀 개발을 좀 해가지고 적어도 이 남부 지역이 강릉시를 발전하고 앞당기는 하나의 어떤 그 동력을 그 만드는 그 중요한 그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현실적으로
장황제련소에 일어나는 일도 최근에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또 누가 보상할 수가 없어서 국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설명이 다 됐던 이 안동 MBC 방문 모든 그 석포 제련소에 대한 총괄 공장장을 17년간을 석포 제련소 소장을 마치고 업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본사에서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많은 그 장소에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만은 오늘 지금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 이게 떨립니다. 이거 떨리고 또 좋은 옥계 땅에 무슨 공장이 자꾸 들어온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자 저런 기업체가 들으니까 뭐 부품 나간다 그랬는데 거기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또 다음들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시님께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제대로 매각이 잘 돼서 피해는 없겠는가 내가 손해는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전제를 놓고 제가 그 석포제련소에서 긴 시간을 바로 옥계와 이런 위치에 있는 지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주민과 같이 긴 시간을 상생하면서 또 제 부모님처럼 모시면서 어른들하고 공장을 꾸려왔거든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제가 이 사업에 좀 뛰어들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경 문제 걱정이 많으시죠. 이거 뭐 장황제련소는 이렇다, 뭐 어떻다, 자꾸 매스컴의 불사는 이렇다, 뭐 죽고 나오는데 우리 공장이 크게 나누어서 들어오더라도 환경은 이제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2000년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환경법이 되기 전에 80년도 된 당시에는 장황제련소와 같은 법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생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중요시 되지 않다가 90년도에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그 우리 민도도 좀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민도도 좋아지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석포제련소도 지금 옆에 있는 인접에 있는 제련소도 옛날에는 환경과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진행법이 바뀌고 법이 강화되면서 가면서 거기에 발맞추도 제일 먼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심한 낙효로 인해 두통, 호흡곤란, 목 현대 심한 통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호소해봤자 누구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속 시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 겨우 10,000톤에 불과한 제련소에서 내 부모님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이 앞으로 10만 톤 규모로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20만 톤 규모의 황산 공장을 옥계에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이미 구정면이 주거단지로 정해져 있고 막말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옥계를 떠나고 어쩔 수 없이 옥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황산가스나 마시며 살다 죽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릉시가 저탄소 목격도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시 이사가 정기적으로 위배되는 황산공장에 옥계에 유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나 명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강릉시가 9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9개 읍면동 중에서 왜 옥계만이 희생돼야 되는지 지금 옥계가 지금 강릉시에서 취한 변방이어서 그런 건지 동해시로 가야 할 것이 강릉시에 붙어있어서 머리에 혹처럼 붙어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옥계가 갑자기 불과 한 5천원 안 되니까 그럼 표가 큰 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옥계를 팔먹자. 막말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적시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옥계하고 세 번째는 옥계하고 속보하고 환경적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강릉시가 옥계면에 이제 황사 공장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면 25만 인구를 위해서 옥계면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유경남 씨가 친환경 농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배송하는 유기농 채소도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신 걸 저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그네슘 관련 부분 해가지고는 현재 그 만톤 규모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래시에서 강릉시에 오는 1000kW의 전기가 현재는 한 5000kW 정도로 지금 수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1000kW가 전량 그 수주가 되면은 그 포스코 마그네슘 부분에 전체적인 100%의 가동이 되면은 현재보다도 훨씬 나은 환경 그 여러 가지 대기라든가 소음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소음 관계를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내곡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 와서 300칠 그 와서 이제 자보니까 상당히 소음 부분에 시달려 가지고 인터넷에 뭐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저희들이 그 담당 환경과에서 현지 가가지고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업지구 내에서 기준해야 될 그 데시벨의 이하로 떨어졌지만은 일단은 그 분도 상당히 그 소음에 신경을 많이 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뭐 두통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이제 나오면은 충분히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차후에 이제 9만 톤 앞으로 또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환경 부분은 100% 확실히 잡는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관련해가지고 강릉시에 전체 정책하고 배치되지 않는 부분인데 녹색도시라는 것은 환경 원리주의들 같이 환경을 지키자는 건 아닙니다. 환경하고 그 개발하고 같이 합해서 조화롭게 나가는 게 바로 녹색도시의 성장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녹색도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바로 이것이 녹색도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조화롭게 해나가고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10분의 1을 더 잡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친환경, 아까 친환경을 자꾸 말씀하지 말았는데 친환경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특별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다 만들고 민주발전이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민주발전도 8조 원이 추가 투자될 그런 게 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돈이 원주강도 버선 전철에 북의 반을 만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투자가 유출됩니다. 그런 부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완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이 석판을 9개 면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입지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그 이렇게 이제 재료 부분이 비철 분석 관련 재료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까 그 연풍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항구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같이 해가지고 포스트하고 연계해가지고 포스트하고 우리 지역하고 그 연관 기업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방금 연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정책적인 것들은 나중에 우리 시는 언제든지 면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처럼 투자 회사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앞으로 대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측에다 많이 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깨 금진리에 사는 한영만입니다.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솔직히 말해 이 설명의 자체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주민들은 전혀 찬반이고 뭐 어떤 이런 의사 표현도 없이 불안해만 떨고 있는데 언론 매스컴에서는 벌써 유치가 다 된 걸로 지금 이래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거 주민들 무시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주민들이 늘 이유가 된 거예요. 이유가 없다 된 거.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들어는 보자. 어떤 말을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들어나 보자고 해서 저도 일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걱정은 주민들이 이렇습니다. 연풍이라는 회사는, 개인이나 회사는 기억하기 좋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오라면 갑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는 강릉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겠는지 어떤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좀 하고 난 뒤에 뭔가 받아들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강릉시가 진짜 저희 주민을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초 이걸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 아니고 작년에 연초에 저희들이 그 명품도 갖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대학 교수분들의 의견 상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갖고 4월 달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유치를 뭐 행정처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그 하나의 유치 과정입니다. 영어를 체결하고 저기 당초 영어 체결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 유치 과정에 있는 건데 유치 과정에 있는 거지 금방 그 유치가 결정돼가지고 공사를 짓는 건 아니고 오늘 이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오늘 들어보자고 이제 우리 여기에 설명을 우리가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자고 오늘 이제 첫 이제 오히려 책임자 정식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방법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제가 듣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진 해당 지역에 많은 땅을 지주가 그 땅을 팔 수 있다. 영평에 관계되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팔고 갈 수도 있고 가능성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해당되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지금 대단한 아마 알력이나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 오늘 주민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시는 이 설명회가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쭉 이렇게 해 놓으신 그 방법론 시작부터 MOU 체결 TV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강릉시장님과 영풍의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원인, 심각한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오늘 영풍의 쭉 여러 가지 말씀 앞에 화면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영풍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아까 보니까 1949년인가 그렇게 시작이 됐더군요. 그러면은 제 나이는 한 살 앞서기 때문에 64년이 됐구나. 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일본에서의 바닷가에 어떤 이따이 병이라든지 석호라든지 아까 무슨 사고 일어나도 그랬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할 것 같으면 잘하기 위해서 2중 3중 최고의 공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다. 나쁜 걸 하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어깨에다가 심어 넣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자세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세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마그네슘 공장 들어오기 전에 4월 5월에 여성 수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민 설명회와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어느 대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전문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옥계 주민들 빨랫줄에 먼지 않는 정도는 좀 참아주십시오. 저는 빨랫줄에 먼지 않는 정도인지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사람 찾아서 우리가 뭔가 응답을 했는데 반응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여기 주민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거 하나 문제도 지금 믿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화려하게 설명하시고 강릉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자세냐 하면은 여러분 자꾸 강릉시 좋습니다. 우리도 강릉시입니다. 옥계면도 강릉시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옥계의 공기를 마시고 옥계의 물을 마시고 옥계의 토양에서 참으로 귀한 그 농산물을 재배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공기 마시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 밖에서 강릉에 살든지 영풍에 있든지 서울 본사에 있든지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공장 세워놓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세 문제가 뭐냐면은 석포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포에 회사가 있는데 아까 여기 제 좌측에 계신 분이 설명하실 때에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석포에서 공장 그대로 가동을 하고 옥계에다 한다고. 왜? 옥계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영풍의 물류 비용 절감 위해서 우리 옥계가 그런 것을 엄청난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풍이 문제 아니고 도론 기업도 마그네슘 그 냄새도 못 잡는데 기업만 자꾸 유치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국장님이 한번 아침에 한 운동 삼아 급진을 한번 오십시오. 배를 타고 옥계 앞바다 해수욕장 앞바다 한번 호흡을 하고 숨을 한번 쉬고 봅시다. 저희들이 사람이 국장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물은 몇 시간 참을 수 있습니다. 숨은 5분을 못 참습니다. 그럼 우리 마시는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실제 옥계 주민이 다 있지만 옥계 지역에서 연중 365일 12개월 치면 10개월 정도는 이게 남서풍입니다. 북서풍, 남서풍. 옥계 시작에는 냄새 절대 안 납니다. 호흡 가다가 우리 정말로 새바람 부으면 냄새가 좀 납니다. 그 외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시청에도 순찰에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마그네슘 저분들 우리 한 사람 콧방울 남깁니다. 그럼 이 대책은 공무원들이 공직석에서 서갖고 하루가 전기가 통해서 전략이 적게 돈다. 처음부터 내당초에 기업을 유치할 적에 그런 사진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MOU가 끝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옥계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걸 추진하자면 어떤 해소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영풍이 아니고 옥계 지역의 비철 구조과 관련된 융합 소재 산업 지구를 당초에 만들고 계획했던 사람이 일함으로써 그 안에 영풍이 들어온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영풍이 죽어도 못 들어오겠다 반대를 한다면 그건 우리 시가 검토를 해서 추후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국장이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검토만 하지 말고 냄새가 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공장 가동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금 문제가 냄새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냄새 잡을 때까지 아니 그래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전면 공장을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이달 말까지 시설 투자를 하는 지금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아연에 비해서 3배를 핍니다. 공해 정도가. 예? 항상 요번에 며칠 전에 TV 보셨죠? 거기에 대한 지금 1, 2, 3차에서도 단 1%의 식수 때문에도 우리 주민들은 다 죽어요. 다시 말씀,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좀 과장된 말씀이고 방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용액입니다. 가스가 아니고 용액이고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부리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폭발력도 없습니다. 단 만에 하나 유출이 됐을 때는 이게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을 유발시키고 사람인데 뿌렸을 때는 사람 가죽이 마르고 이 수분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성 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연이라든가 모든 것을 꿀뚝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집진기가 시설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100%는 못 잡지만 어느 정도 잡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둔용은 어디서 되느냐? 수준위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준위로 날아가는 건 공장 전체에 대해서 수준위가 날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음식물이나 모든 우리가 흡수하는 데서도
가동률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서 흡수하는 건 1 내지 5%밖에 안 되고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30%는 50%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갖고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습니다. 호흡에서 들어오는 30%는 50%인데 이걸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잡아가지고 황산으로 다시 만들겠죠.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황산은 우리가 이 암기 지역에서 호흡으로 24시간 내에 살만 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황산가스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빨래야 이럴 수 있나 장독해야 이럴 수 있나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죽는 걸 알면서 왜 유품을 유치하입니다. 작년 7월서부터 7월까지 소음을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안 지키고 다시 떠와서는 9월까지 잡겠습니다. 또 약속을 안 지키고는 뭐 연말까지는 잡겠습니다. 또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기업인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포스코 문제를 소음과 악취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풍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병포에다 유치하세요. 병포에다. 또 이 투자 회사나 시의 정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주민들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마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